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너는 이게 문제야, 이런 부분이 부족해 하고 그 단점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사람들을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자기가 보통 써왔던 그런 조종의 수단들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는 처음부터 자기의 특성을 드러내지 않는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아요. 굳이 종류로 따지자면 뭐 취약형 나르시시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겉으로 봤을 때 조금 수줍음도 타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꼭 쟁취해야하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그거를 얻기 위해서 더 자기를 포장하고, 그래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경우에는 아무리 저 사람이 포장을 해도 좀 쎄하게 감지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당한 거리에서 지내는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꽤 오랜 기간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주장을 해야 되는 순간 이제 그때서야 발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소위 죄책감을 느끼려면 어떤 도덕성과 양심과 이런 어떤 가치 체계가 마음속에 이제 있어야지 내가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죄책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나 스스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잖아요. 근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좀 건강하지 않은 양육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양심이나 초자와 이런 가치 체계는 부모님한테서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도덕성, 부모님의 뭐 요구사항, 부모님의 금기사항, 이런 것들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어떤 가치 체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부모였기 때문에 그 부모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내면에 그 초자라는 구조가 잘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잘 느끼지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데, 나르시시틱한 사람들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잘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동일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동일하지 않아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죄책감은 내면에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느끼는 거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걸 알지 못하면 끝까지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느끼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심이 오히려 더 성숙하고 발전돼야지 죄책감이라는 감정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들을 되게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자존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하고 확고해야지만 안정적인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견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내가 잘한 거와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잘하고 잘못한 거고, 상대방의 문제와 잘한 거는 상대방의 문제와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 자신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는 하나의 통합적인 개체고, 상대방도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통합적인 개체라는 인지가 확실해요. 근데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관계 안에서 끌어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되게 이상화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되게 이상적인 존재라고 믿고 싶고 상대방도 그렇게 믿게끔 굉장히 여러 가지 조종을 하는데, 이렇게 정체성이 뚜렷하고 상대방과 나의 장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상화에 잘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런 부분이 부족해 하고 그 단점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는 그 상대방한테 없는 단점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미 자기 스스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확고한 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나를
약간 이상화된 갑옷으로 둘러싸고 상대방이 나의 좋은 면만을 바라보기를 바라는데 뭔가 나를 바라볼 때 상대방이 굉장히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직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나르시시스트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 자기 결함을 숨기기 위해서 평생을 지금 왜곡된 방법으로 이걸 보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뚫고 보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수치심이 건드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편해하고 자기가 보통 써왔던 그런 조정의 수단들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사람들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고한 정체성, 안정적인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냐면요. 환경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격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이 잘 풀렸다고 해서 나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막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환경이 안 풀렸다고 해서 나를 터무니없이 너무나 못난 사람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극과 극을 오가지 않거든요.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의 주요 특성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극과 극을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이유도 자기가 환경적으로 잘 나가고 편하고 할 때는 되게 안정적이고 여유 있어 보여요. 쿨하다라는 느낌 줄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환경적으로 풀리지가 않으면 엄청난 분노와 정말 극단적인 우울감과 이런 정서 조절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환경적인 건이나 성공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격변하지 않는 게 자존감과 정체성이 안정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스라이팅은 아닌 거를 기라고 믿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데 내가 부족하고 못하고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거는 너의 문제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심어주니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은 안정적인 자존감은 확고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고, 확고한 정체성은 바로 실제로 내가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에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나르시시스트? 왜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왜 하는 거야?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르시즘을 되게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좋은 의미만 있다고 아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반대로 진짜 나르시스트의 나르시즘, 되게 좋지 않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이런 뜻만 있다고 또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나르시즘은 건강한 나르시즘부터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까지 모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나르시즘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래서 나르시시스틱한 사람들, 건강하지 않은 나르시즘이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건강한 나르시즘에 대해서 되게 잘 묘사했다고 여겨지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크레이그 말킨 박사의 Rethinking Narcissism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강한 나르시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 자신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을 믿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지니고 있으면 자신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꿈과 판타지를 즐길 수 있으되 거기에 너무 빠져들거나 집착하지는 않는다. 즉,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지닌 사람들은 관심과 칭찬을 원하지만 스스로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닌 채 이를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등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클 경우에는 적절한 선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줄 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지니고 있으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만 적절하게 제어를 할 수도 있는 능력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앞으로 나아가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나한테 그런 긍정적인 역량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은 인생의 순간순간 힘든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고 용기도 안 생기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나를 정말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오고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예를 들어 은수야 그렇지 않아 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너는 참 이런 좋은 측면들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하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누군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삶 안에서 이런 존재들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고 어떤 분들은 실제 삶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게 되는 좋은 기회들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나를 비춰줄 수 있고 내 상황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치료진을 통해서도 이거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